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슈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분노를 느끼는 인물이 뉴욕 검찰총장입니다. 흑인으로서 2019년도에 뉴욕주 사상 최초의 뉴욕 검찰총장이 된 제임스 레티냐라는 분입니다. 제임스 레티냐 이 양반입니다. 제임스 레티냐. 내가 시간이 있어서 프로필을 한번 봤을 건데 이 팍스뉴스에 난 제임스 레티냐 흑인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뉴욕주 검찰총장 검찰총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turn out you cannot have your principal residence라는 그런 주요 내용이 이런 뭔고 하니까 버지니아주의 주 거주지를 두고 뉴욕의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숫자 5를 숫자 4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티냐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같은 이유로 트럼프를 쫓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 가운데 사적인 그런 기분 나쁨이 배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그럼 이 뉴욕주 검찰총장하고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가문하고 무슨 악연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살필 건데 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몇 건이 계속해서 이렇게 흑인으로서 최초의 뉴욕주 검찰총장이 된 인물이 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찾아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제임스 검찰총장은 뭐 이 아마 부패 기소로 한 방 먹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 한 트윗에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서로 관계가 참 안 좋겠구나. 레티사 제임스는 현재 뉴욕주 검찰총장 어토니 제너럴로 표현했네요. 약자로 AG. 2019년 1월 1일부터 직책을 수행했고 뉴욕주 역사상 첫 흑인 여성 검찰총장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측에서는 그녀를 상대로 제기한 모기지 사기 혐의와 관련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검찰총장 측에서는 정치적 그런 박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트럼프 측에서는 당신이 모기지 사기를 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주택금융청 관계자들은 제임스 총장이 은행 및 부동산 기록을 위조하여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제임스가 뉴욕주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버지니아 노폭에 있는 주택을 주요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주장은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뉴욕 주법에 따르게 되면은 주 공직자는 주 내에 거주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면 직책이 박탈될 수가 있다. 아직 확정된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네요. 뉴욕주 검찰총장으로서 그녀는 트럼프와 그의 기업인 트럼프 오가나이제이션을 상대로 여러 건의 주요 소송을 이끌었고 트럼프는 이 같은 노력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뭐 미국도 정치적 그런 음해나 음모 박해가 많은 거니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트럼프 재단 소송이 있었네요. 거기에 모두 다 관련이 된 겁니다. 이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는 제임스를 편파적이고 부패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2025년 4월에는 그녀가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부동산 대출 관련된 모기지 관련된 즉시 사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관련됐나 미국 사정에 빠삭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늘 SNS에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이 3가지나 또 올라가지고 사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 멜라니 이태리 총리 회담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이렇게 의전이 모든 국가의 여러분들 수장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백악관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멜라니 이탈리아 총리는 여성 정치인 치고는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인데 좀 애교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이죠. 남자들은 애교가 있고 매력이 있는 분들은 여자면 다 좋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배도 사이도 많고 한데 어떻든 대통령이 이태리 국익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가구를 다 자기 취향으로 바꿨거든요. 황금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구로. 이런 게 이런 다 원래 원조가 다 이태리지 않습니까? 이태리. 아마 멜라니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가지고 야 이거 다 이태리의 복제품인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송을 보면서도 이 뒤에 문장들 장식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구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큰 기쁨을 주죠. 보통 가구가. 실용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을 쓰지 않겠지만 이 가구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쌀 수도 있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가구가. 멜라니 총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여성 여러분들 총리를 만나면 남성 총리보다 더 좋을 거예요. 이 보시게 되면은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든 간에 지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화학적 케미칼이 여러분들 맞으면 더 이야기가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돌아가신 일본의 총리 그분이 아마 지금 살아있었으면은 아베 총리가 살아있었으면은 훨씬 이번에 수월했겠죠. 일본이. 그 역사란 것이 이렇게 지도자의 개인적 관계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선거 문제가 없이 당선됐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면 수백만 사람들이 살았을 거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금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참 이렇게 이런 걸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체구가 크기 때문에 이 의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죠? 의자들이. 그 멜라니 총리가 앉으니까 여러분들 왜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참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환대도 하지만 마지막에 회담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태리의 프라임 미니스터 조지아 멜로니는 어제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참 대단한 이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남긴 그 이미지 임프레션은 진짜 팬테스틱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멜라니 총리가 와서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고 관리들을
상당히 잘 뭐죠.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지도자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어느 장벽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는 참 이런 걸 잘했죠. 그래서 아주 이런 트럼프하고 이런들 궁합이 잘 맞았던 인물입니다. 그 아베가 있었으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녀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강력한 이미지는 팬테스틱, 환상적이었습니다. 멜라니 총리가 좀 애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런 멜라니 총리하고 여러분들 그 상을 주는 모습에서 아주 뭐죠. 그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가 갖고 있는 힘이니까 그죠. 예, 이거 뭐 이런 매력이라든지 애교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만 가져올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참 오늘 백악관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사치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주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클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정도의 아름다움은 정돈, 균형, 좌우 대칭에서 오지 않습니까? 사소한 가지만 이 정중앙에 이 페넌트라고 합니까? 트로피를 바탕으로 해서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전미, 뭐 고딕 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좌우가 대칭인 관계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크리스티 노암. 아마 크리스티 노암이 주지사였을 겁니다. 어디 주지사인지 기억이 깜빡하네요. 이제 국토안보부, 안보부가 아니고 안보부 장관이죠. 이제 여기에 국토안보자문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미입국 방지하는 것이고 불법 입국자를 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인을 죽이는 페타닐과 마약 유입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지향하는 대외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그리고 미국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노스다코타의 주지사였네요. 크리스티 노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마 위원회 구성을 마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HSAC라는 그런 위원회가 앞으로 미국의 국경을 여러분들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미국 내에 미국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페타닐과 그런 불법 마약을 이 미국 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 중책을 크리스틴 노암 국토안보부 장관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입각해서 관세 정쟁도 전개하지만 뭐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가 권력을 사용하는가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국토안보자문위원회는 국경을 확보하고 불법 범죄 조직을 추방하고 우리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페타닐의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막고 다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계시는 그런 교포분들도 정치적 성향이나 자기 입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뭘 추구하는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냐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불법 입국자 유입을 막고 국경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엘리트와 달리 미국의 중산층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로 지난 1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 준 겁니다. 그죠? 예. 보통 시민들은 엘리트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여러분 보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한 건 그럼 이 소위 국토안보자문위원회에 누구를 임명했나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 사람을 임명하겠지만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대부분 다 임명했네요. 예, 남 캐롤라인주의 주지사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는 헨리 맥메스터, 그다음에 팍스뉴스의 정치평론가, 그다음에 또 아마 보수주의 미디어 그리고 리퍼블리킨 아마 이게 뭐 미국 무슨 뭐 전국위원회 이런 조직일 겁니다.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가운데 아마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아마도 이게 남캐롤라이나 주지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자, 이 페이스님께서 제 조카 친구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미국 데모를 해서 3년 대학 학비를 날렸습니다. 콜롬비아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그게 사실이네요. 페이스님이 내 조카 친구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페이스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미래 관련된 부분으로 화제를 바꾸어 가지고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미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실 건데